어머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장하고 가. 시신 어딜 도망가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김장이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정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성훈마저 말순의 편을 들었다. 하루 이틀 차이로 뭐가 달라져? 김장부터 끝내고 가면 되잖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윤정희의 하루는 시어머니 오말순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정희야, 일어났나? 밭에 나가야지. 정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더 큰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네, 어머니. 금방 나갑니다. 정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말순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말순의 표정은 언제나 그랬듯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오늘 배추밭 정리해야 해. 김장철이니까 친척들한테 연락해야겠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희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배추 다듬기부터 양념 만들기, 김치 담그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이죠. 올해는 몇 포기나 하실 건가요? 200포기는 해야지. 우리 성훈이 직장에도 나눠줘야 하고 친척들 줄 것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해.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포기라니. 작년에도 150포기를 혼자서 다 담궜는데 올해는 더 늘어났네요. 200포기면 좋기 사흘은 걸릴 양인데 말수는 하루 만에 끝내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엔 좀 도와주실 분들 계시죠?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움이라니. 김장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우리 때는 시어머니, 시누이, 동서들이 다 모여서 했지.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모르나?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서울에 살면서 명절에만 내려오고 동서라고 해봐야 시동생의 아내 한 명뿐인데 그마저도 아이 핑계로 거의 오지 않거든요. 결국 모든 일은 정희의 몫이었어요. 밭으로 나가는 길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서 망가진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딸은 없어. 며느리만 있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 정희는 가족이 아닌 일꾼 같은 존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정희의 하루는 오로지 이 집을 위한 노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배추밭에 도착하자 말수는 연신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배추들 봐라. 올해 농사가 잘 되었어. 정희야, 너 혼자 다 할 수 있지? 나는 허리가 아파서 많이는 못 도와주겠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배추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배추잎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었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니 금세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무릎도 흙에 닿아 시려왔고요. 어머니,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쉬긴 뭘 쉬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다 못 끝내면 내일 김장 못해. 말수는 그늘에 앉아서 정희를 감시만 했습니다. 직접 손을 댈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어요. 가끔 그것도 못하나 하며 핀잔만 줄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배추 절반 정도를 다듬었습니다. 등에는 땀이 흠뻑 배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그런데도 말수는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야, 너는 배추 다 정리하고 와. 나는 친척들한테 연락해야 해. 정희는 홀로 배추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어릴 적 친정 엄마가 해주시던 김장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늘 정희와 오빠를 옆에 앉혀두고 김치 양념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정희야, 김치는 마음으로 담그는 거야.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 그때는 김장이 즐거운 연례 행사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며 김치를 담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는 정희의 서툰 솜씨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고 김장이 끝나면 늘 정희가 좋아하는 수제비를 끓여 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김장은 달랐습니다. 정희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기쁨도 웃음도 없는 그냥 해내야만 하는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응,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 너 뭐해? 배추 정리하고 있어요. 내일 김장 준비 때문에. 성훈은 정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은 뭐야? 빨리 해줘. 배고파. 정희는 아직 배추 정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녁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몸으로 다시 부엌에 서야 했어요. 성우는 정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배추 정리를 마쳤습니다. 200포기의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고 다듬어서 창고에 정리해 두었어요. 내일이면 이 배추들로 김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막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말순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성훈아, 내일부터 김장할 거야.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다 불러놓았어. 큰형네, 둘째형네, 시누이네까지 모두 올 거야. 어머님, 200포기나 한다면서요? 그걸 언제 다 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말수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당연히 너가 하는 거지.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감동만 하고. 친척들은 손님이니까 대접받으러 오는 거야. 성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지, 여보. 우리 집 김장은 원래 내가 하는 거잖아.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도 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200포기를 어떻게 해요? 양념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지. 우리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참 나약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정의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줄이긴 뭘 줄여.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집 김장 적게 했다고 소문나면 어쩔 거야? 결국 정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오빠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성훈이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의 전화를 받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빠는 항상 정희에게만 연락해서 집안일을 떠넘기려고 했으니까요. 밤이 되어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200포기의 김장을 거의 혼자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친척들은 와서 먹기만 하고 갈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정희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혼잣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41살의 나이에 이미 늙어 보이는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이 모든 게 15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일 김장에 쓸 배추들이 보였습니다. 그 많은 배추를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정희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15년간 반복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젯밤에 꺼두었던 폰을 켜자마자 걸려온 전화였어요. 화면에는 오빠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하지?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정희야. 오빠 정기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정기호는 평상시에 정희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어젯밤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새벽에 내가 확인하러 갔다가 발견했어. 침대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오빠의 전화를 한 게 이런 급한 일 때문이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장례식장 준비 중이야. 정희야, 빨리 와. 엄마가 너 얘기만 했어. 시댁에 너무 잡혀 있다고. 전화를 끊은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지난 몇 년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희는 부엌 바닥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우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정희야, 왜 우는 거야? 김장 준비는 다 됐나? 어머님,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반응은 정희의 예상과 달랐어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뭐? 언제? 어젯밤에요. 오빠가 방금 연락했어요. 지금 장례식장 가야 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장하고 가. 시신 어딜 도망가냐?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김장을 먼저 하라니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나도 들었어.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친척들 다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하루 이틀 늦는다고 시신이 변하나? 장례는 3일장 하는 거 아니야?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는 건가요?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것보다 김장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어머니, 제발이요. 엄마 마지막 길인데 딸이 곁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김장 끝내고 가라는 거야. 오늘 안 하면 언제 해? 배추도 다 절여놨는데 버릴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귀찮게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성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의 대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희 엄마가 돌아가셨대. 그런데 정희가 김장 놔두고 가겠다는 거야. 성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말순의 편을 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는 대신 말이죠. 여보, 지금 이걸 다 놔두고 간다고? 친척들 다 오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김장이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정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야, 큰 소리 치지 마. 엄마 말씀이 틀렸나? 하루 이틀 차이로 뭐가 달라져? 김장부터 끝내고 가면 되잖아. 차이가 없다고요? 제가 엄마 마지막 순간에 곁에 없었는데 입관할 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형님이 알아서 하겠지. 너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져?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이 집에서 정희의 슬픔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조차 김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주세요. 엄마가 혼자 돌아가셨어요. 제가 곁에 있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러게 평소에 효도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없어. 죽은 사람은 내가 가봐야 알겠나? 말순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한 후 시댁일에 매여 친정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였는데 이제 와서 그걸 비난하다니요.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 살려면 말순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정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오전 내내 정희는 울면서 배추를 절였습니다. 눈물이 배추 위로 떨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지만 정희의 사정을 설명해도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울면서 하면 김치가 짜진다. 친척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희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친척들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친척들 밥을 차려주고 있는 자신이 비참했어요. 정희야, 밥 언제 줄 거야? 배고프다. 정희야, 물 좀 갖다 줘. 정희야, 김치 양념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맛이 좀 이상한데. 정희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장례식장에 가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이 집에 붙잡혀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에게 다가가 간청했어요. 어머니, 김장은 내일 마저 할게요. 제발 지금 가게 해주세요. 입관 시간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안 돼. 오늘 다 끝내야 해. 내일은 다른 일정이 있어. 친척들도 내일은 못 와. 정희는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정희야, 지금 어디야? 빨리 와야 해. 입관 시간이 정해졌어. 4시까지 와야 한다고 하더라. 오빠, 저 지금 못 가요. 뭐? 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왜 못 와? 정희는 차마 김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김장을 하고 있다니 오빠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시댁에 급한 일이 있어요. 정희야, 엄마 마지막인데 뭔 급한 일이 엄마보다 중요해? 너 정말 이상해졌다.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정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정희는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김치 냄새로 배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은 고춧가루 때문에 빨갛게 되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리고 있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게요. 정희가 상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하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 김치통 정리하고 설거지해야 해. 친척들 올 때 집이 깨끗해야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정희는 김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로 사는 정희의 현실이었어요. 차 안에서 정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저녁 7시 정희는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기 전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정리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온몸에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상복을 입었지만 손톱 밑에는 여전히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어요.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낯선 분위기가 정희를 맞았습니다. 친정 쪽 조문객들이 몇 명 보였지만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엄마의 이웃들과 교회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15년간 친정과 멀어진 사이 엄마의 생활 반경에서도 멀어져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분향소를 찾아 들어가니 오빠 정기호가 상주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야, 왜 이제 와? 입관 다 끝났어. 오빠, 미안해요. 시댁에서. 정희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김장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도 왔으니 다행이야. 엄마, 너만 기다렸어. 정희가 시댁에 너무 잡혀 있다고 걱정만 하시더라. 정기호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정희를 걱정하고 계셨는데 정희는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어요. 정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의 자애로운 얼굴이 액자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 사진을 썼는데 정희와 닮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늦어서, 마지막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너 자랑을 많이 하셨어. 며느리 노릇 힘들어도 묵묵히 잘한다고. 엄마가 마지막까지 정희 걱정만 하셨어. 시댁에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조문객 중 한 명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김치 냄새 같은데.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김치 냄새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어요. 아, 제가 오늘 시댁에서 김장을 해서. 김장?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조문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김장을 먼저 하라고 해서 엄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고요? 시댁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어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정희가 돌아보니 말순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뒤에는 성운과 시댁 친척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장을 핑계로 정희를 붙잡아 두던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요? 말순은 분향소에 들어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향을 피우며 절을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이었어요. 절을 마친 말수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 정희가 다가가자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가에 들어오자마자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 요새 며느리들이 다 버릇이 없어.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빈소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의운운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조용히. 뭐가 조용히야? 나도 조문 왔는데 인사는 받아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하는 걸로 보이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오빠 정기호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시어머니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정희가 예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말수는 정희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에서 말이에요.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는. 정희가 말리려 했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희가 평소에 효도를 많이 못했나 봅니다. 시댁일이 바빠서 친정에 자주 못 갔어요. 며느리 된 이상 시댁이 우선이니까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정희는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기호가 말순을 달랬습니다. 아닙니다. 정희가 효녀입니다. 어머니도 정의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지 못했잖아요. 오늘도 김장 다 끝내고 왔어요. 200폭이나 되는 김장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정의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빈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정의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김장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네, 친척들이 다 와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말수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시키셨다고요? 조문객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키긴 뭘 시켜요? 며느리 된 이상 당연한 일이죠. 집안일을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말수는 당당했습니다. 조금의 미안함도 없어 보였어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빈소를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의 빈소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복도에서 정희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성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왜 나와?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내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 생각해서? 빈소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게 날 생각해서라고? 엄마도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런 거지. 내가 좀 이해해.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조차 시어머니 편만 들고 있었어요. 정희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나야 당연히 내 편이지. 그런데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내가 언제 대들었어요? 엄마 빈소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꺼내 피울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정희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말순과 성우는 일찍 돌아갔지만 정희는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빈소에는 정희와 오빠만 남았습니다. 정희야, 넌 왜 이렇게 살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 오빠도 나 걱정하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엄마 간병할 때도 혼자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직장일도 바쁘고. 정기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소에 정희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면서 말이에요. 오빠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정희 걱정만 했어. 시댁에서 너무 힘들어한다. 언제까지 저렇게 살려나 하면서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정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상한 말도 하셨어. 이상한 말이요? 정의 시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정희를 놓아주지 않을 거다. 정희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말순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하셨어. 정희는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걱정하며 돌아가셨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셨구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정희는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는 상복을 입고 부어 터진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이에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애로운 미소만 영정 속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엄마라는 마지막 버팀목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이튿날 오전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입관하는 날이었어요. 엄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했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제보다 더 깔끔하게 단장하고 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희야, 어서 와. 입관 준비해야 해. 오빠 정기호가 정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기호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어제 내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에 친척들이 좀 그러더라. 무슨 말씀이요? 엄마 돌아가신 날에 김장했다는 얘기 말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제 말순이 빈소에서 한 말들이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오빠, 그게 제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겠어?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김장은 미뤄두는 거 아니야? 정기호마저 정희를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관 시간이 다가오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정희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저기 김장한 며느리 온다. 엄마 돌아가신 날에 김장을 하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정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꽂혔어요. 그때 또다시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정희야, 어서 인사해야지. 말순은 정희를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빈소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희가 인사하자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김장 때문에 늦어서 미안했지? 그래도 이해해주더라. 집안일이 우선이니까. 말순은 마치 자신이 정희를 배려해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엄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딸이 제대로 된 딸이 못 되어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지만 정희의 슬픔은 남달랐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입관식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 정희는 혼자 빈소에 남았어요. 그런데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집에 가서 미역국 끓여와. 네, 지금이요? 응, 조문객들한테 대접해야지. 미역국하고 나물 좀 준비해와.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입관하는 날에 집에 가서 요리를 하라니요. 어머니, 오늘은 입관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더 바쁘잖아. 사람들 많이 올 텐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말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성훈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조문객들한테 뭐라도 대접해야지. 그럼 다른 분들이 준비하면 안 되나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손님이야. 며느리가 해야지.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엄마 입관하는 날에도 부엌 일을 해야 하다니요. 결국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빠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제 김장한 김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김치 냄새를 맡으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했던 김장이었거든요. 정희는 서둘러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볶고 육수를 우려내고 엄마의 입관식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자신이 비참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정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생일 때마다 끓여주시던 미역국. 그때는 정희를 위한 미역국이었는데 지금은 조문객들을 위한 미역국이었어요. 정희야, 미역국은 정성으로 끓이는 거야. 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더 슬퍼졌어요. 1시간 후 정희는 미역국과 나물을 준비해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관식은 끝나 있었어요. 정희야, 왜 이제 와? 입관식 다 끝났어. 오빠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오라고 해서. 그래도 입관식이 더 중요하지 않아? 엄마 마지막 모습 못 봤잖아. 정기호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희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정희가 가져온 음식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체면이 서지. 조문객들한테 뭐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조문객들이 정희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역국 맛있네. 누가 끓였어? 정희가 끓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요. 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희를 잘 교육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조문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관하는 날에 요리를 시키다니. 좀 그렇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 말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입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자랑까지 하다니요. 어머니, 그래도 오늘은. 뭐가 그래도야? 내가 며느리 된 이상 당연한 일이야. 말수는 정희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척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런데 정희 친정집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거 정희 시어머니가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집 처리를 어머님이 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끼어들자 말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정희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하지만 친척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 명의가 말순 씨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처리가 쉽다고.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정집 명의가 말순으로 되어 있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야,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순은 정희를 제지했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이 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건 명의만 잠깐 바꾼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 정희는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말순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명의를 잠깐 바꾸자고 했던 일을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잠깐일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게 좀 복잡해. 나중에 천천히 하자. 말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정희는 불안해졌어요. 설마 친정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잃고 친정집마저 위험해 보였어요. 정희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집 명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이 되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침 일찍 정희는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친정집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 말순은 모른 척했습니다. 명의 말이에요. 언제 어머니 명의로 바뀐 거예요? 아, 그거 몇 년 전에 세금 때문에 잠깐 바꾼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다시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말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복잡해. 절차가 까다롭거든. 정희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복잡하면 제가 알아보겠어요. 서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희야, 왜 이렇게 급해? 천천히 하면 되잖아. 말순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정희가 이런 식으로 따지지도 못했을 텐데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정희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정희는 혼자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 서류를 찾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친정집에 들어서니 엄마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엄마의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책상. 하지만 집 관련 서류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나가보니 오빠 정기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희야, 여기서 뭐해? 오빠, 집 서류 어디 있어요? 집 서류? 왜? 명예 확인해 보려고요.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명의를 바꿨다고 하는데 정기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야, 그 얘기 나도 들었어. 뭘 들었어요? 내 시어머니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얘기.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팔려고 한다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매매 계약 준비하고 있다고.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을 팔려고 하다니요. 오빠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걸 막아야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명의가 내 시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명의가 바뀐 거예요? 3년 전쯤인가? 내 시어머니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엄마가 동의했어. 정희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말순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라며 온갖 좋은 말로 포장했던 걸 말이에요. 그럼 사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희야,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내 시어머니와 얘기해봐.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말순이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을 말이에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 말순을 찾았습니다. 말순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친정집 하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말수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누가 그래?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 그냥 시세나 알아본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매매 계약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말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팔 거야. 어차피 빈집 놔둬봐야 소용없잖아. 그게 제 집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파세요? 내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말순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순의 집이 맞았어요. 그때 잠깐 명의만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잠깐이 언제까지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정리할 게 정리해야지.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집을, 정희의 추억이 담긴 집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다니요. 그때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친정집 판다는 거? 성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요? 그 집도 결국 내 오빠가 상속받을 거였잖아. 엄마가 미리 정리해 주시는 거지. 정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까지 한패였다니요. 그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팔 수 있어요? 허락? 명의가 엄마 거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성훈도 말순의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야,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집 돈으로 우리 빚도 갚고 필요한 곳에 좀 써야지. 빚? 무슨 빚이요? 내가 사업하다가 진 빚 있잖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정희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성훈이 언제 빚을 졌다는 건가요? 언제 빚을 졌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걱정만 시킬 뿐이잖아.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졌는데 부인에게 말도 안 하고 친정집을 팔아서 갚으려고 한다니요. 그럼 제 동이라도 구했어야죠. 동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성훈의 말이 정희를 더욱 상처받게 했습니다. 15년간 집안일만 하며 살아온 정희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말순이 거들었습니다. 정희야, 이해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 집 팔아서 우리 가족이 편해질 수 있는데. 저도 가족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희생이라니요. 정희는 15년간 희생만 해왔는데 더 희생하라는 건가요? 제가 언제 희생 안 했어요? 15년간 이 집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집 팔면 우리 형편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을 팔아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싫어요. 절대 안 팔아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야. 명의는 엄마 거니까. 성훈의 말이 정희를 절망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정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희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도 잃고 친정집도 잃고 이제 정희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는 내 시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도 없고 집도 없고. 정희야, 일단 진정하고 변호사라도 만나보자.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명의가 바뀐 상황에서
변호사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정희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5년간 묵묵히 참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이제 정희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친정집 정리를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부동산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유품이라도 챙기고 싶었어요. 집안은 이미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며칠 사람이 살지 않으니 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났어요.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엄마 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정희는 엄마가 아끼시던 한복을 꺼내 안아봤어요. 엄마의 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정희는 혼잣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읽어주시던 동화책, 아플 때 끓여주시던 미역국, 추운 겨울밤 함께 이불을 덮고 잤던 기억들.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정희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일기장이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언제부터 쓰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몇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깨끗한 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것 같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다. 며느리 노릇이 그렇게 힘든 건가? 내가 정희 엄마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하고 계셨구나. 일기를 더 읽어보니 정희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김장철에 200포기를 혼자 하라고 한다니. 정희가 얼마나 힘들까. 예전에는 온 식구가 함께 했는데 정희가 친정에 자주 오지 못한다.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준다고 했다. 딸을 만나고 싶은 엄마 마음도 모르는 걸까? 요즘 정희 얼굴 보는 게 소원이다.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정희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괜히 말했다가 시댁에서 더 미움받을까봐 조심스럽다. 며느리 노릇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의 시어머니가 집 명의를 바꾸자고 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기호는 좋다고 하는데 나는 불안하다. 뭔가 석연치 않다. 명예 이전 서류를 가져왔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세금 때문일까? 정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불안해하셨구나. 그런데 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희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명예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희를 시댁에서 내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혼시키겠다고. 정희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정희는 충격받았습니다. 말순이 엄마를 협박했다니요. 그것도 정희를 볼모로 삼아서 말이에요. 정희 시어머니 눈빛이 무서웠다. 정희가 어디 가서 살 건데요? 친정도 없고 기술도 없는 여자가 이런 말까지 했다. 너무 치밀하고 차갑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순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구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희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알면 정희가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엄마가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뭘 해주겠나? 정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생만 시키는 것 같다. 엄마로서 미안하다.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희는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고민을 혼자 하고 계셨다니요.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들 기호는 이런 걸 모른다. 남자들은 이런 세세한 걸 모르더라. 그냥 돈 문제로만 생각하고 정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일기장 중간 부분에는 엄마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희를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정의 시어머니를 보면 예전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난다. 똑같이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만 한다. 이런 게 대물림 되는 건가? 일기장 뒷부분에는 최근 날짜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희가 더 힘들어 보인다. 전화도 자주 못 받고 와서도 금방 가야 한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보기가 안쓰럽다. 정희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희야,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하다. 이런 엄마라서 미안해. 정희가 전화해서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정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거든요. 엄마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글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정희야, 엄마가 이 글을 내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다. 엄마가 죽으면 너는 이 집을 정리하러 올 테고 그때 이 일기를 발견할 거야.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쓴 글이었구나. 정희야, 엄마가 너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 오히려 집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집 명의를 바꾼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 시어머니가 너를 이혼시키겠다고 협박했거든. 엄마는 내가 갈 곳 없어지는 게 무서웠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너를 위한 일일까? 내가 그 집에서 행복하긴 한 거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정희야, 엄마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거든. 그게 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엄마의 글을 읽으며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야, 너는 아직 젊어. 41살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야. 엄마처럼 평생 참고만 살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해. 집은 이미 뺏긴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집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야. 내가 행복해야 해. 엄마가 못 지켜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해. 정희는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셨구나.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엄마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마.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희야,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내가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늘에서도 널 응원할 거야. 우리 정희,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약속해. 정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엄마가 정희에게 남긴 유서 없는 유서였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도. 정희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도 알았습니다. 정희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어요. 엄마의 말씀대로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엄마의 일기를 읽은 후 정희는 며칠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불법 명예 이전, 정서적 학대, 노동 착취, 재산권 침해. 정희가 당한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협박을 통한 재산 강취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어머님의 일기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협박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15년간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제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시겠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어디 갔다 와? 병원 다녀왔어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소송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친정집 계약 내일 하기로 했어. 말순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 있나요? 급한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지. 빈집 놔둬봐야 소용없잖아. 정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곧 말순이 당황할 일이 생길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말순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 집 명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문제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뭔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정희는 변호사가 말한 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며칠 후 말순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왜 법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 성훈도 함께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소송 당한 것 같은데요? 소송? 누가 나를 소송해?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 정희가 나가니 말순이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나를 고소했어? 네, 그렇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정말 내가?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기와 협박, 재산 강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기라니, 내가 언제 너를 사기쳤어? 친정집 명의를 속여서 빼앗으셨잖아요. 엄마를 협박해서 말이에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협박 사실을 정희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일기에 다 쓰셨어요. 어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말이에요. 성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쳤어?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자고?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5년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 돌아가신 날에도 김장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어머니를 고소하다니. 너무한 건 어머니예요. 엄마를 협박해서 집을 빼앗고 저를 15년간 부려먹고 부려먹다니. 며느리 노릇시킨 게 부려먹은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의 일기를 읽고 난 후 마음이 확실해졌거든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정희야, 이 일 취하해. 그럼 집도 내 명의로 돌려주고.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끝까지 갈 겁니다.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해봐. 내가 그걸로 어디 가겠니? 나한테 이기겠다고? 모르죠.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정의의 당당함에 말수는 당황했어요. 평소의 정의가 아니었거든요. 성훈이 정의를 달랬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할 일은 아니잖아. 이혼이요? 정의는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물었습니다. 이건 이혼이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해방이라니. 네, 해방입니다. 15년간 억눌려 살았던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희는 앞치마를 벗어 성훈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며느리 아니고 사람으로 살 겁니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후회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실 겁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왔습니다. 정희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말순과 성훈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협박을 통해 부동산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엄마의 일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일기에는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를 협박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기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정희의 준비가 철저했거든요. 법정을 나오며 말순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아직 늦지 않았어. 화해하자.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정희는 냉정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끝까지 할 겁니다. 말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정희는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응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법정에서 정희가 승소했습니다. 친정집 명의는 다시 정희 앞으로 돌아왔고 말수는 협박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5년간 참고 살았던 정희의 인생이 마침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정희는 성훈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용기 있게 싸우는 분 처음 봤어요.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기를 주셨어요. 더 이상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정희는 엄마의 일기를 가슴에 품고 답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새로운 삶이 필요했습니다. 41살 늦지 않은 나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죠. 정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집 근처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어르신들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리려고요. 정희는 요양보호사 일과 함께 조리도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해드리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된장국 끓이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었거든요. 정희야, 오늘 된장국도 맛있겠네. 김할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두부도 넣어드릴게요. 고마워라, 우리 정희야. 김할머니는 정희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정희도 할머니가 엄마 같아서 좋았어요. 된장국을 끓이면서 정희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맛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다른 분들에게 된장국 끓여드려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정희는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양원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 외로움에 지친 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정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따뜻하게 돌봐드렸습니다. 정희야, 넌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박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웃고 다니잖아. 보기 좋아. 정희는 이제 정말 웃을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었어요. 점심시간 정희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희야, 너 예전에 시댁에서 고생 많이 했다며? 이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정희의 사연이 동네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괜찮아요. 잘했어. 그런 시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면 안 되지.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당하고만 살아. 정희처럼 용기 있게 해야 해. 어르신들이 정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정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요양원 뒤쪽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구경하며 걸었어요. 정희야, 저기 배추 좀 봐. 김장하기 좋겠다. 최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제가 김장 담가 드릴게요. 맛있게 담글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정희는 이제 김장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김장이니까요. 저녁 무렵 정희는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의 집은 친정집이었어요. 엄마의 냄새가 아직도 나는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궁금해하며 열어봤어요. 최종 판결문이 나왔구나. 말순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정희가 완전히 승소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엄마, 이겼어요. 정희가 이겼어요. 정희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정희야. 성훈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센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안부나 묻고 싶어서.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일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성훈이 사과했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이 정리된 상태였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럼 난 가볼게. 몸 잘 챙겨. 네, 안녕히 가세요. 정희는 문을 닫고 다시 엄마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온 거예요. 정희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기자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응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에 의해 재산 착취당한 여성, 판결로 명예 되찾고 승소. 며칠 후 신문에 정희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된장국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엄마, 당신 딸. 이제 내 밥은 내가 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정희는 된장국을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인생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41살 늦지 않은 나이에 찾은 진짜 인생이었어요. 정희는 내일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드릴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제 정희의 된장국에는 사랑과 자유가 담겨 있었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